네, 안녕하세요. 주필수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수급 불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1120개가 넘어가는 1000개 이상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최악으로 갖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계속해서 증시에 의해서 이번엔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186조 원을 긴급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했어요. 상해 증시가 3%가 넘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콩의 H 지수도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참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샛별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플러스 십자가가 공동묘지도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나오면 대부분 웬만해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로 가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뭔가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진즉에 여기서 양봉이 나왔어야 정상인 시장이라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샛별형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샛별형이 나오면 이렇게 반전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반전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샛별이들이 나오면 반전이 돼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121선을 넘어가는 양봉이 좀 나와줘야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억울할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만 이러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여기 121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선을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121선을 뚫고 내려가면 하방이 좀 더 이어진단 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양봉으로 121선을 붙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면 빨리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뭔가 변화를 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2차전지 섹터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이 아무래도 크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반등이 쉽지 않고요. 코스닥 시장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1,100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약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좋지 않고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있겠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발표된다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시간 내에서 약 5.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리 우리나라에 선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다. 테슬라 실적 하회에 이제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기사인데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또 이따가 짚어드릴 텐데, 여기 121선 여기 파란색 뚫고 내려오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 제가 요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0월달, 9월달 요때부터 여기 121선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120일 넘어갈 때 상당히 큰 슈팅이 나왔죠. 마찬가지 이런 사이클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121선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의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괴리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를 좀 좁히는 반등이 곧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하락의 주범은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쳐서 나오는 손절 물량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개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 요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나가는 이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떨어질 때 받쳐 놓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씁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기준으로 개인 손절 매도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계속해서 그 2차 전지 섹터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오늘 얘기 나온 건데, KJ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전문 연구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의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대외정책연구원에서 쓴 연구원이 쓴 거예요. 근데 한국 기업을 이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을 얘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LFP는 중국이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원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포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기술 수준이 한국과 많이 유사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그 하이리켈 부분에서도 구반반 쪽은 아직까지는 못 따라오고 있지만 811 정도까지는 따라오고 있고, 중국의 지금 유럽 진출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고, 그리고 현재 중국이 지금 CAT를 비롯해서 차가 중국에서도 팔리지 않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지금 금지되면서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엄청난 재고 압박에 시달려요. 그거를 대외적으로 유럽이나 어떻게 미국이나 내려고 한국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현기차가 지금 LFP를 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의 덤핑 수준으로 지금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LFP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삼원계 배터리는 좀 가격이 비싼 면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이제 3천만 원짜리 모델 이제 2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를 보급한 다음에 이제 고급형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NCM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급형에 들어간죠. 보급형이 아니라 고급형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시차가 좀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LFP가 아쉽지만 중국의 LFP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쓰고 있고, 미국, 유럽의 많은 자동차들이 LFP를 먼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냐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25년에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중국 애들이 벌써 덤핑으로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우리나라의 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도 양극재 회사 자회사가 있어요. STM이라는 자회사, 삼성 SDI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 공장을 짓습니다. 울산에 1조를 투자해가지고 양극재 공장하고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LFP 리튬 이산처 생산 라인에 이제 배터리 관련은 양극재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전구체를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LFP가 기술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여기에 전구체 공장까지. 이런 부분도 양국제 기업한테는 조금 이 마이너스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특히 SDI는 에코프로하고 상당히 지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꾸 자회사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LFP 쪽이니까 그렇게 양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삼성에서 자회사를 통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양극재 기업으로서는 좀 마이너스 부분으로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가 좀 암울하죠. 그래서 오늘 소통방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3월 20 날이 이제 FOMC가 있어요. 그때 동결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어렵지만 3월 달 FOMC, 3월 FOMC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달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선 반영되는 시기가 3월 달 FOMC 이후부터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면 뭐 2월 달도 될 수 있는데, 확정적인 게 3월 20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동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월 20일이 맥스예요. 그 이후로는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거는 약 2달 정도입니다. 1 달에서 2 달. 2달 정도만 잘 견뎌 주시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한 상승 국면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미국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행보 내지는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3월 달부터 3월 20일 전후로 해서 그 이후로는 뭔가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도 있을 수 있고 2차 전지가 상당히 낙폭이 깊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3월 달 20일 기준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한 달에서 2달 정도 조금만 이제 크게만 안 떨어지고 박스만 그려줘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질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부터 3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을 혹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HLB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요게 추천가가 33,000원이에요. 요때가 12월 4일이네요. 12월 4일에 중장기 스윙주로 33,000원에 매수, 내년 금리 인하 시즌하고 간암치료제 FDA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한양증권 리포트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기업 IR이 나왔죠. 그래서 소통방에서도 지금 갖고 있고, 그리고 HLB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죠. 리보세나딥. 이게 이제 FDA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5월 16일인가요? 요때쯤 안으로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 많은 그 신약들을 개발해서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나온 그 신약이 없어요. 특히 그 간암 같은 경우는 임상뿐만 아니라 사용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HLB가 진짜 그 FDA 승인이 터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간암 1차, 위암 3차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임상 데이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간암 1차 치료제 요게 이제 임상 비교 결과인데 로슈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바이에라든가 많은 회사 기업들보다 상당히 ORR 상종 기간이 높다라는 얘기죠.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요.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치료제 1차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리보세나닙의 진행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5월 달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별다른 이제 딴지가 없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텍 기업들 테이블을 보면은 다른 것보다는 시가총액을 보면 돼요. 지금 5조 6천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26조, 18조, 8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의 그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HLB가 최소 2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장기적으로 20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소통방에다가 을 드렸어요. 물론 회사 전망인데 뭐 2030년까지 고성장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매출을 약 3조 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2조 6천억 마진율이 엄청 높아요. 매출이 3조인데 영업이익이 2조 6천억이니 제약바이오는 마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 임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신약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 내용 보면은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ORR 생존 기간이 22개월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그 환자군의 간암 발병과 인자와 상관없이 다 된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의 이제 이런 임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이제 표시인데, 아무튼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거 좀 기대하고 있는데, 소송방에서 저때 53,500원 정도, 60% 정도 수익을 내고 좀 급등할 때 워낙 빨리 움직여 가지고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했어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도, 들어오신 분도 제가 두 번째 매수 타점 잡아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물론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올라온 것도 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임상 결과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 6만 원대, 6만 원대의 좀 매물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소화시켜 주면, 요거는 뭐 매물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만 지나가면 그 이후로는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이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5월달 기대감이 선반영될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은 움직임을 하는, 금리 인하 시즌이 곧 온다고 했는데, 여기 또 5월 달에 공교롭게 또 FDA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3월, 4월 달에는 제약 바이오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또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HLB 주식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섹터에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121선의 중요함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이 다시 힘을 얻으려면요, 121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리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 번에 괴리가 생기려면 뭔가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반등이 나오는 요 시점, 요 시점부터 뭔가 변화가 나타났는데, 요 시점이 나타나려면 요것도 떨어져야 되고 이것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월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3월 정도부터는 얼추 이게 옆으로만 기어도 만나니까 얼추 이 정도 선에서는 뭔가 괴리를 줄이고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작은 호재에도 바로 크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를 좀 더 겪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급락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횡보 내지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이후에 좀 이격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오면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2월에서 3월달, 3월달 정도, 3월 후반에는 좀 크게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도 물론 이제 조정받고 있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 주식이 전초에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매수의 기회를 한번 삼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이제 기술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전에 나온 것도 상당히 ADC 기술력도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HLB에 대한 기술력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짧게 안 끝나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소통방에서 지금 시점에 맞춰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이 되면 반도체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보기 깊었던 2차 전지 섹터도 훈풍이 들 겁니다. 그러려면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제가 시기에 맞춰서 브리핑 드리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텔레그램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멤버십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함께 하실 분은 전화번호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올해부터 시작돼서 25년, 짧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년까지 금리 인하 시즌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런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트럼프 리스크를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이때는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개별 종목 폭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장세를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사칭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1년 단위로 받지 않고요. 월 단위 해서 최대 3개월 월 7만 원짜리 정도 해갖고 할인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 꼭 확인하시고요. 전화번호는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소통방에다가 어려운 시장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수익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나리오, 시장 분석, 종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 트럼프 시나리오도 있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와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맞는 종목 섹터들을 지금 뽑아놓고 있습니다. 다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오픈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하락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때려버리는데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회사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돈 많은 매니저도 안 됩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수급이 변화가 분명히 곧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유 없이 빠졌던 것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오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올라가는 것들 찾아가지고 거기에 배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늘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지금 고민되시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소통방에서 단기 매매 및 개별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좀 시기에 맞는 섹터로 여러분들께 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은 곧 지나갑니다. 계속 이렇게 멈춰 있지는 않아요. 우선 코스피가 먼저 이렇게 반등 나올 분위기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지금의 음봉, 특히 이제 지금 2차 전지 섹터 때문에 빠지는데 이런 부분은 곧 멈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악재에도 좀 빠지는 모습, 개인의 일단 손절맥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곧 전환되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대필승이었습니다.